최근에 보면 뭐 선호보살님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유럽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더라. 오늘 뉴스에도 보면 유럽이 매우 가난해졌다 그러네. 미국은 부자인데 유럽은 가난해졌다. 사람이 사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사람이 사는 게 기본적으로 의식주거든. 먹고 옷 입고 의니까 옷 입고네. 식 먹고 주 집에서 살고. 그래서 의식주에서 그 의식주의 그 기본 비용을 엄청 밑으로 낮춰버리면, 응? 옷 입고 먹고 집에서 집에서 살고 하는 그 의식주를 비용을 엄청나게 낮춰버리면, 그러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 그죠? 아파트에 보면 참새 비둘기들이 사는데 걔들이 무슨 뭐 돈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닌데 의식주가 되잖아. 걔들이 그러니까 살고 있잖아. 먹고 옷은 안 입고 빨가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의가 빠지고 식주만 하는 거지. 먹고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게 걔들은 간단하게 주둥이로 저기 뭐야 나무까지 이렇게 콕 잡아다가 간단하게 둥지를 만들잖아. 자기가 직접 만들잖아. 응? 다른 사람 힘도 안 빌리고 혼자서 집을 만든다고. 혼자서. 그래서 음, 집도 돈이 안 들어. 그리고 먹는 것도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벌레 잡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식주가 만족이 되니까 비둘기나 참새는 부유함, 돈은 전혀 없는데도 맨몸으로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새끼도 잘 낳고 그러고 살다가 가잖아. 한평생 살다가 가잖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의식주에서 옷을 싸게 입고 옷을 뭐 평생 한 벌로만 입고 살든가 뭐 해가지고 옷을 싸게 입고 먹는 거 하루 세 끼 적당히 어떻게 먹는 정도 싸게 해서 먹는 정도. 응? 이제 집이 문제인데 그 집에 들이는 비용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의 비용을 지금 현재 뭐 응? 현재보다 훨씬 확 다운을 시켜가지고 집에 사는데 무슨 문제가 없게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세금으로 아파트니 뭐 아파트는 돈이 많이 들어. 아파트는 위로 올라가고 뭐 해가지고 철근도 많이 들어가고 뭐 건설을 많이 그러니까 복잡하게 견고하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택들을 보면 다들 단독주택으로 태풍 날아오면 지붕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으로 짓는데 내가 볼 때는 아파트 정책이 이게 나중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파트는 많은 공사 인력이 들어가고 대기업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비둘기는 혼자서 집을 짓는다니까. 나뭇가지로. 견고한 집이 왜 필요하나? 나뭇가지로 적당히 지어서 살면 되지. 응? 방풍되고 보온되고, 응? 더울 땐 에어컨 틀고 뭐 선풍기 틀고, 응? 추울 때는 보일러? 보일러도 뭐 그렇고 하여튼 해가지고 집을 되게 간단하게 짓고 최대한 싸게 짓고 비둘기처럼 혼자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주에 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도 해결이 되고
애를 낳아도 뭐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요즘은 애를 낳으면 뭐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드냐고. 그것도 미친 정책이야.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비둘기가 새끼나 기르는데 비둘기가 뭐 교육비가 드냐? 새끼가 그냥 뭐 밥만 먹이면 되지.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왜 교육을 시키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 애를 낳았으면 애에게 밥만 먹여가지고 크면은 지가 알아서 나가서 살면 되는 거지. 교육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드냐고. 그러니까 이게 고비용 구조로 해놓고 살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걸 맞출 수가 없거든. 응? 정책이 잘못된 거지. 근데 유럽이 지금 가난하다 그러는데 유럽이 만약에 의식주의 그 비용을 대폭 낮췄다면 가난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걸 수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자 나라, 미국은 엄청 부자가 됐다는데 유럽은 거지가 되고, 미국은 보면 빈부차가 심해요. 한국보다 훨씬 심하다 그러지. 그래서 재벌들은 뭐 100조, 200조 이렇게 재산이 있고, 응? 일반인들은 좀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다. 자본주의네 뭐니 뭐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다. 아니 사람이 뭐 100조 원씩 가질 필요가 뭐 있어? 비둘기 한 마리, 참새 한 마리가 뭐 100조 원을 가져서 뭐 하나? 그건 뭐 돈에 미친 거야? 난 그거 정신병으로 보는데 일종의. 응? 아 대기업을 운영하면 뭐 그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개똥 같은 소리야. 대통령이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뭐 100조 1000조 원 갖고 있어야 되겠네. 안 그래? 문 대통령이나 뭐 지금 윤 대통령도 뭐 재산 별로 없어. 와이프 그 김건희 여사가 돈이 많지. 응? 그러니까 왕을 하더라도 돈이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는데 저기 뭐야. 재벌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 거야? 응? 그게 좋은 거래요. 난 그게 좋게 보지 않고 약간 좀 이상하게 본다고. 참새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가 뭐 사는데 그거 어떻게 그 사는 건 몇 년 못 살아. 참새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가 사는 거 기껏 살아봤자 얼마 안 살아. 근데 뭐 그렇게 돈이 많냐고 혼자서. 응? 그걸 뭐 다 그냥 좋게 보면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난 좋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이상하게 본다고. 그렇게 많아할 필요가 있나?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되고 의식주의 비용을 얼마나 쓰길래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것도 아니야. 좀 검소하게 살아 부자 재벌들이 오히려. 집은 좀 의리의리해도 집값이 크지 집값이. 아니요 입는 거 먹는 것도 다 비싸요. 뭐 그런가? 어찌됐든 기본적인 거 그냥 생활하고 뭐 가게 나가서 슈퍼마켓에 나가서 뭐 사 먹고 저기 사다가 뭐 밥 해 먹고 뭐 하고 하는 그게 참새 비둘기를 생각해 보라니까 항상 아파트에 오는 그 참새 비둘기가 스승이야. 그냥 개똥 참새 개똥 비둘기가 아니야. 응? 스승이라고 좀 보고 배우라고. 쟤네들은 한 푼도 없어 돈이. 은행에 돈이 있어 뭐 현금을 쥐고 있어 뭐 그것도 없어. 그냥 알몸 하나야. 응? 근데 잘만 살잖아. 아니에요. 좀 힘들게 살아요.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그래요. 글쎄, 그렇지 않아. 잘만 살아, 잘만. 참새들, 저기, 비둘기들. 그래서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말이야. 왜냐면 이게 근본적인 걸 이렇게 따지는 게 뭐냐면,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보다도 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태어나는 게 참새 비둘기처럼 태어나는데 거기 뭐 먹고 사는 거 뭐 의식주. 결국 뭐 집만 좀 의리의리하게 지어주고 먹는 거 뭐 입고 먹는 거 이렇게 뿅뿅 거기는 막 즉시 되는 거라서 여기처럼 이렇게 물질 세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별로 의식주에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떤 노력이 안 든다 이 말이지. 건강도 안 나빠져. 병원도 안 가. 건강보험료도 안 내. 난 건강보험료야 지금 야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 많이 나느냐? 집 한, 집 하나 있다고. 내 집도 아니야. 이거 부모님 집 받은 거야. 응? 그래서 사는 게 말이야.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야 된다고.
유럽의 거지들, 응? 유럽은 거지 국가다 다들 지금. 미국은 부자 국가다 그러는데 그냥 획일적으로만 딱 볼 게 아니라 어,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를 낮추는 거지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뭐 어쩌고 외교나 무역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 응? 식비를 대폭 낮추는 거지. 응? 옷도 응? 중국산 옷, 응? 동남아 옷 간단한 거 입으면서 옷값을 확 낮추는 거야. 응? 의식. 그럼 의식주에서 의식이 되는 거 아니야, 평생. 그럼 집을 이렇게 대기업을 동원해서 이 아파트를 짓고 이거 지금 잘못된 모델로 나는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누가 이걸 사냐고 비싼 거를. 대기업이면은 명품을 만드는 데고, 명품은 일반 저기 동대문 싸구려보다 응? 중소기업 제품보다 대기업 제품이 더 비싸잖아. 근데 아파트는 대기업이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내야 되거든. 명품이라고. 그러니까 명품 집이 왜 필요하냐고. 비둘기처럼 그냥 지가 나뭇가지 하나로 그냥 지어서 그냥 마누라랑 살면 되지. 마누라 자식들이랑 살면 되지. 뭐 대기업 명품 아파트에서 사냐고. 그러니까 그 돈을 언제 마련해? 마련은 못하죠, 평생. 응? 평생 마련은 못해. 평생 빚죠. 은행 대출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나는 보지 않거든. 그냥 의식주에서 의식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주가 그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가고 대기업 명품이 아파트를 해서 아파트는 또 이게 또 뭐야 위로 올렸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고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다 최상급을 쓰지 않나? 응? 아닌가? 저기 마천루를 지을 때나 최상급을 쓰지 아파트는 좀 등급이 낮나? 어찌됐든 일반 집보다는 되게 이게 재료가 비싸게 들어가거든요. 응?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좀 안 좋게 본다고. 정부에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거야. 저기 정부 장관들이 뭐 대기업들 돈을 받는지 후원을 받는지 뭐 정치 후원을 받는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어, 지네끼리 이렇게 저거 할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작당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국민적인 시각, 저기 국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기업 명품 아파트를 사람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살게 하면 의식주 비용이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간다고. 응? 연립에서 살게 해야지. 단독주택에서 살게 해야지. 그리고 단독주택을 지을 때 응? 대기업이 짓는 게 아니고 동남아 인부들 써가지고 지금 아파트도 중국인들을 쓴다면 건설 인부를 싸게 하고 대기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 좀 집 좀 지을 줄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지어가지고 큰 집도 필요 없고 먹고 자고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좀 따뜻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쪽방은 아니더라도 쪽방보다는 좀 넓어야겠지만, 쪽방보다 좀 넓은 상태에서 냉방과 보온이 잘 되고 뭐 이 정도, 응? 이 정도면 되지. 너무 이렇게 뭐 명품 아파트, 대기업 아파트 위로 엄청나게 올라가 뭐 수십 층 뭐 60층? 아이고 70층, 60층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그걸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야 돼? 그러면 그 비용을 다 누가 내냐고. 서민들이 그거 내려면 허리 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허리 휘어서 거기에 집에다가 그렇게 떼돈을 쏟아 부어야만 할 만큼 의식주에서 주가 그렇게 그 큰 가치가 있냐면 그런 가치는 아니야. 의식주가. 중요하고 필수적인 가치지만서도 주에다 그렇게 너무 쏟아붓는 것도 이게 착취라고. 너가 서민들을 착취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쥐어짜는 거라고. 좋지 않아. 아파트 정책은 이게 좋지 않다고. 조립식 주택으로 이렇게 단독주택 쪽으로 가야지. 응?
갑자기 이런 얘기 뭐냐면 오늘 뉴스에 뭐 유럽이 거지라는데 단순히 지금 그 국가 성적을 비교할 때는 GDP를 보잖아요. GDP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GDP만으로 비교하는 거는 그 돈만으로 비교하는 건데 돈만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전체 국민들이 대부분이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하는데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게 빈부차라고 빈부차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정말 굶어 죽는다 이러면 지금 큰 문제지. 응?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간다. 응? 이러면 그 병원 시스템도 잘못된 거야. 응? 뭐 그런데 어찌됐든 유럽이 가난하다는데 그게 어, 전반적인 게 좀 낙후되겠지. 아무래도 유럽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유럽의 정치인들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의식주의 가격을 대폭 낮춰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이런 상태에서 가난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무능해서 가난해졌다. 의식주 시스템은 다 엉망진창인 건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쩌쩌매고 있다. 뭐 이런 좀 뉘앙스죠.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은 미국처럼 이렇게 부유해져야만 된다. 나는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음, 미국이 부유하다는 거에 전체 서민들이 다 부유하다기보다도 부자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벌어. 부자들이 되게 잘 벌어. 재벌회장 말고라도 부유한 사람들은 되게 잘 벌어. 그래서 원영벌도 몇 명상에서 그러더라고. 미국인들 시주를 받아야 중국인들이나 미국인들 시주를 받아야 대박이 날 거다. 거기 부자들이 보통 좀 산다 그러면 되게 돈들이 많고 좀 못 산다 그러면 엄청 못 살고 거기 빈부차가 심해가지고 빈자냐 부자냐 그 그룹이 어느 그룹으로 들어가냐가 차이인데 부자인 사람들이 되게 많대. 재벌회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부자로 부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산대. 그 미국과 저기 중국도 거지들도 엄청 많고 빈부차가 심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사는 게 의식주가 가장 기본이고 그 밖에 돈이 왜 필요하냐고. 응? 여행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가면 되지. 여행이 뭐 필수냐? 사는데? 음, 뭘 좀 괜찮은 걸 사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사면 되잖아. 그거 사고 안 사고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거만 따지면 돈이, 돈이 그렇게 쓸 일이 있냐 말이야. 돈이 왜 필요하냐고. 그냥, 그냥 지폐 자체를 좋아해요. 원형부처럼. 신사임당 자체를 좋아해요. 뭐, 이런 것도 뭐, 그건 또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뭐야. 돈이 그렇게 부유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응? 그러나,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지. 어느 정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따지면 그냥 부유해지면 좋죠, 나라가. 미국처럼 부유해지면 좋은 거야. 정치 잘하는 거야. 사람들도 잘 뛰어다니고 부지런한 거고. 근데 내 말은 그거지. 너무 쥐어짜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것 좀 생각한다는 거지. 사람들을 너무 코너에 몰아가지고, 벼랑 끝에 몰아가지고 다들 쥐어짜가지고, 넌 이 새끼야 하루 종일 일해. 어? 고액 연봉 못 받으면 너는 저기 퇴출 아웃되고 도태되고 너는 병신 되는 거야 해가지고 사람들은 일종의 좀 궁지로 모으는 응?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원영불은 서울대나 이런 것도 안 좋아한다고. 왜요?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애가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 애가 크는 과정 속에서 학교 가서 좀 공부 좀 하는 건데 뭐 서울대까지 갈 만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애를 쥐어짜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니요 지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야 정말.
지가 좋아서 순수하게 지가 좋아서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엄마 부모들이 그 애를 쥐어짜가지고 서울대 보내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 굳이? 응?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원영불은 그렇게 그런 쪽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원영불의 제자분들도 나는 명상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좋아서 그냥 명상을 좀 열심히 하고 뭐 연불도 하고 화두 공부도 하고 뭐 단전호흡도 하고 하겠다. 그럼 내가 그 가르쳐 주는 건 한다는 건데 어 원영불이 그 6개월 만에 지금 완전히 절대 경지가 됐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도 엄청나게 노력한 것도 아니야. 왜냐면 고등학생 때였잖아.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뭐 애들이랑 뛰어놀고 난 잘 뛰어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집에 와서 게임이나 했지만 어찌됐든 애가 보내는 시간이라는 게 뭐 그저 그렇잖아. 학원도 안 다니고 뭐 그래서 뭐 그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명상을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거야. 전생부터 뭐 공부를 많이 했대나? 그런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자분들이 뭐 열심히 명상을 하는 것도 나는 바라지도 않고 그게 좋다고 보지도 않는 게 그렇게 자신의 쥐어짜가지고 그냥 엄청 열심히 죽어라 개고생 노력 엄청 이렇게 하는 건 난 별로 안 좋게 보거든. 그렇게 하는 게 도의 공부가 아니야. 스님들은 뭐 철야정진 뭐 용맹전진 뭐 목숨을 내놓고 뭐 수행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난 그안 좋게 보는 게 그렇게 쥐어짜는 게 아니야. 도의 공부는 쥐어짜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안 좋단 말이야.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너무 크게 인위적인 큰 노력을 너무 크게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오히려 잘 안 맞아. 윗경지로 잘 안 돼. 그럼 그게 내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윗경지가 안 열리면 답답해지면서 화가 나고 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아예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 종교나 도에 대해서 좀 멀어지고 오히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교는 그냥 편안하게 취미 삼아서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일상 일하고 그러고 피곤하지 않을 때 좀 심심할 때 좀 명상이나 좀 해볼까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좀 하시면 된다. 응? 근데 원영불의 설법을 많이 듣는 이유는 평소에 그냥 신문 읽는 것처럼 매일 신문 오잖아. 그 두꺼운 신문이 오잖아. 그럼 그냥 주구장창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읽는 것처럼 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죠? 있어요. 없어. 찾아봐. 스님들 설법들 많이 해요. 그래서 찾아봐. 근데 스님들이 설법이 경지가 높은 설법이 아니야. 그래서 초보자 입문에도 별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보다도 너무 좀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이건 뭐 전 너무 좀 이상한 너무 개론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원영불도 뭐 그 비슷한 것 같지만 원영불은 그 명상을 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왜냐면 다른 데서 못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해가지고 아르마리를 좀 매일 신문 보듯이 그렇게 좀 쌓아두다가 자기 여유 시간에 등산을 해서 어디 올라갔는데 뭐 거기가 경치가 되게 괜찮다. 그럼 좀 가부좌에서 좀 앉아 있다가 응?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여행을 갔는데 뭐 어디가 되게 경치가 좋다고 거기서 또 가부좌고 앉아가지고 또 명상 조금 하다는 거. 몇 분이나 좀 하라는 거지. 오래 하지도 말고 오래 하면 궁뎅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목고기 아프고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는 게 편안하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 말고 경지가 나는 별로 안 올라요. 그러면 이번 생에 경지가 잘 안 오르는 팔짱가 보지. 그런 인연인가 보지. 너무 조바심 내주지 말라고. 이번 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음 생, 다다음 생, 다다음 생도 아주 계속 그 미래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할 때 뭐라고? 용맹정진, 철야정진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그 생에서.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냥 주절주절 지금 막 그냥 이렇게 혼자서 그냥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건데, 내 말은 너무 쥐어짜듯이 살게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도 그다음에 도인들도 너무 억지로 낑낑 열심히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냥 저기 소들 키울 때 우리에 가둬놓고 이렇게 키우지 말고 그냥 방목하라 이 말이지, 원형부로. 지네들끼리 뛰어놀고 뭐 섹스도 하고 애도 새끼도 낳고 뭐 하면서 그냥 방목해라. 응? 그냥 편안하게 냅둬라 이거지. 우리에 가둬놓고 말이야 어디 도망도 못 가게 꽁꽁 묶고 여기저기 이렇게 묶어놓거나 가둬놓거나 해가지고 밥만 드립다 주고 뭐 영양가 되게 고영양가 그냥 살찌는 거 먹여가지고 살 뒤룩뒤룩 찌게 한 다음에 잡아 죽여서 뭐 그런 거,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지. 사람 사는 걸. 응? 그냥 새끼 낳았어, 그럼 새끼 젖줘. 울면 젖줘. 응? 울면 기저귀 갈아줘. 좀 금방 크거든. 밥 먹을 때 같이 먹어. 애기 앉혀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평생 살다 보면 뭐 10년, 20년 금방 지나가고, 애가 성인이 되면 이제 뛰어나가서 지짝 찾는다고. 응? 지 먹고 살 것도 찾고. 그러면 이제 뭐 내보내는 거지. 뭐 그래도 계속 동거는 하더라도 이제 사회생활 밖에 드나드는 게 많아지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예 이제 나가거나, 결혼해서 아니면 같이 살거나, 응? 나가는 게 힘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금방 늙어 죽는 거야.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없다고. 근데 뭘 그렇게 쥐어짜가지고 뭐 대출이 뭐 영끌을 해가지고 뭐 엄청 이 비싼 이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가 어떻고 뭐 여기 사야 되고 뭐 평수도 다들 넓어 엄청. 원영불에 지금 혼자서 33평에서 사는데 평수도 드럽게 넓어. 그래가지고 그거 낑낑거리고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도 한평생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비판할 건 아닌데, 내 말은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해놓으면 저출산이 된다는 거야. 응? 저출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애를 낳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거든. 뭐 섹스를 안 하겠냐? 금욕주의야? 아, 금욕주의 아니야. 섹스는 계속 하는데 애를 안 낳는 거라고. 애를 자꾸 죽이고 낙태해서. 응? 왜 그러냐면 자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왜냐면 그 아파트에 담배 피러 나가면 항상 보이는 참새랑 비둘기를 보면 이 새끼들이 뭐 낙태하나? 그렇다고 뭐 금욕주의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섹스 그냥 하다 보면 뭐 새끼 나오고, 새끼 나오다 보면 뭐 먹이 좀 주고, 좀 자연스럽죠. 음. 걔들이 뭐 돈 걱정을 해? 애가 나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돈 걱정을 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지금 너무 자연에서 어긋났다 말이야.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뭐 저기 도인들 뭐 저기 도교 도인들 뭐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그 비슷하게 설계를 하고 비슷하게 국가 운영을 하고 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거든. 근데 지금 참새 비둘기는 그렇게 그냥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출산에 뭐 아파트 살라 뭐 다들 뭐 아파트 살려는데 아파트가 비싸다느니 뭐 지방 가면 서울보다 더 비싸 어떻게 된 게? 어? 가지고 뭐 이러고 왔죠. 사람들은 왜 쩔쩔 매고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뭐 부자 나라가 돼야 된다. 유럽은 가난하다. 뭐 이러는데 어, 글쎄 나는 좀 이상하게 본다고. 응? 주저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보기에는 북한은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 우리 정치 지도자 중에 뭐 일부 좀 특별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좀 적극적이고 야욕이 있고 통일을 할 생각이 있고 북한을 잡아먹을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이 좀 나타나서 단기 집권으로는 안 되겠지. 장기 집권을 해야겠지.
왜냐면 그 혼자서 다 그 북한을 먹는 걸 다 완성시키고 물러나야 되거든. 그러면 5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 연, 연, 헌법을 연임제로 고쳐가지고 10년, 15년, 20년, 30년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이 북한을 먹어야 되거든요. 북한을 먹어야 되는데 명상에서 보니까 꿈에서 명상에서 보니까 북한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말해 그 한국군이 그 북진을 하는데 아무도 뭐 관심도 없어.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지쳐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걸 명상에서 본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저렇게 가난하냐? 그 가난해서 힘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국군이 와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더라고. 무기가 많대요. 무기 없어. 무기 다 고장났어. 있는 건 뭐 소총이나 뭐 수류탄 이런 거 있는데 소총 수류탄의 문제는 소총 수류탄이 이게 장난하는 것 같지만 어? 장난이 아니지. 이게 체력이 엄청 들거든. 뛰어다니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뭐 그러면 이게 먹는 게 보급 지원이 돼야 돼. 군인이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하루 세 끼를 다 보급을 후방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그 충분한 먹을 수 있는 그 저기 그냥 뛰어다니니까 노동량이 많기 때문에 잘 먹여야 된다고. 근데 북한은 그 시스템마저 없어. 다 무너져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쉽게 말해 총수류탄이 있어도 총수류탄을 잡는 그 병사들이 다 말라깽이야. 힘이 없어. 그래서 뛰어 그럼 못 뛰어.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는데 다시 못 일어나. 그 정도로 힘이 없으니까 그게 명중이 되냐? 또 총을 제대로 쏘려면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명중이 되려면 정신력이나 육체나 이게 다 건강해야 되거든. 근데 일단 믹신이 가난해가지고 너무 못 먹어가지고 총을 조준해도 제대로 쏘지를 못해. 그냥 개강 쏘고 는 정도. 엄청나게 엉망진창이네요. 명상에서 본 거라서 실제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기 헬기 타고 그 특수부대가 아니고 그 군대들이 헬기를 타고 막 전격적으로 북한을 다 점령해 들어가면 아무도 총을 쏘고 대항을 하지 않더래. 왜? 남한이 잘 사는 걸 또 알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심 아이고 남한에서 그 저기 통치를 해주고 거기에 나는 사는 게 오히려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저항도 안 하고 반발도 안 하고 그냥 북한은 순식간에 먹는다 그러더라고. 전쟁을 해서 먹는 거군요. 전쟁보다도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싹 올라가면 금방 먹는다 그러고. 사람들이 오히려 남한이 통치해주는 걸 서울이 통치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건 대신 말은 안 해도. 그래서 한국군이 확 올라가면 전혀 반항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대.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양실조들이라서 다들 응? 힘이 없대. 가서 점령을 해도 야 나와 손들어 그래도 다들 빼빼 마른 사람들이 나오고 병든 사람들은 또 들을 게 많고 응? 병든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더라고. 걔들은 꿈에서 보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격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좀 죽게. 응? 그래서 밥을 안 주는 건 아니고 밥만 이렇게 갖다 주고 교도소처럼 하더라고. 격리를 시켜가지고. 왜냐면 이게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할 돈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격리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나쁜 병이나 전염이나 뭐 이런 게 또 두려우니까. 두렵잖아. 전염이나 뭐가 이상한 병이면은 그 사람들 치료할 약이 있냐고. 그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그리고 그 약을 살 돈이 있냐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자발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를 시키더라고. 환자가 좀 심각하거나 좀 그러면 보통 이상의 병이면. 보통의 병들은 뭐냐면 마약을 키워가지고 양귀비나 이런 아편 이런 걸 키워가지고 그 마약을 대신 먹어서 진통을 시키는 걸로. 우리는 마약성 진통제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거기는 의사가 처방전을 안 써주기 때문에 그냥 마약성 진통제를 그냥 밭에서 길러서 그냥 마약을 그냥 섭취하는 걸로. 응? 그러면 통증이 없어져. 타이레놀 진통제가 없어. 그냥 그래서 그 마약을 그냥 이렇게 천연 마약을 이렇게 쓰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명상에서 쭉 보고 야 이 새끼들 원시 시대도 아니고 너무 못 산다. 그러고 있더라고. 그나마 이제 평양은 잘 사는 거야.
평양은 신분이 특별한 신분층이라서 평양은 좀 잘 살고 현대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 밑에 다른 지방들은 완전히 그냥 우리도 지방 시골 농촌은 뭐 그냥 허접하게 살지만 북한 시골 내가 보고 놀랬다니까. 그래서 한국군이 쭉 올라가는데 아무 반항도 저항도 안 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응? 저항할 무기도 없어. 무기들이 다 고장났어. 탱크니 그 전투기, 헬기 뭐 이런 게 다 고장나 있더라고. 기름도 없지만. 응? 기름이 왜 없고 뭐 군량미가 왜 없냐면 사람들이 다 빼갔어. 그 근처. 왜냐면 그 부사관들이 장교는 좀 아니라고 치더라도 부사관들은 그 기지에서 계속 평생 눌러서 다른 데도 안 가고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집도 그 근처에 있고.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부대에 있는 물품들을 다 빼가는 거야. 이것저것 하나 둘씩. 그러면 이 하나 둘 잃어버렸다는 거, 조금씩 잃어버렸다는 건 뭐 처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분실했다 뭐 이러면 어? 분실이 아니고 그 집에 가져갔다고 마누라한테. 그래서 군에 있는 비축된 것도 다 없고 다 바닥이 나고 완전 깡거지더라고. 야, 대단하다. 저렇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가 없는 게 중국에서는 북한을 안 쳐들어가고 러시아도 북한을 안 쳐들어가고 남한도 중국 눈치 때문에 못 쳐들어가고 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쉽게 말해서 왕따같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국민들은 서민들은 다 굶어 죽고 다 가난해졌는데도 가난해지다 보니까 이제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이 양반들이 쉽게 말 데모 시위를 할 수가 없어. 기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나 이 수뇌부 애들은 평양에만 딱 모여서 딱 가둬놓고 아무도 평양에 잘 쉽게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딱 평양에 봉쇄해놓고 평양에서만 좀 먹고 사는 그러니까 평양만 좀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그지. 응?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군대가 그 장갑차랑 헬기를 타고 순식간에 평양에 쳐들어가더라고. 근데 평양에서조차도 반발을 안 해. 왜 그러냐니까? 한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걸 알고, 응? 여기는 평양에 사는 건 자기들은 특권이라서 자기들은 그나마 안심이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친척들이나 모든 건 다 지방 시골에 살잖아요. 엄청나게 못 사는 걸 알고 있어. 이 평양 사람들도 말은 못하고, 응? 독재자한테 말을 했다가 큰일 나고 평양에서 쫓겨나거나 강제 수용소 들어가면 바로 죽거든. 비참하게 동물처럼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거든. 끽소리도 못하고 사는데 한국군이 평양으로 쳐들어가니까 오히려 아무 반발도 안 하고 오히려 내심 웃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한국군은 왜 안 쳐들어가는가? 남한은. 그랬더니 무슨 말을 했다고? 중국 때문에 못 쳐들어간대. 중국이 화낼까봐. 응? 중국이 그 북한 6.25를 지금 6.25를 중국군이 엄청나게 죽어가면서 6.25를 방어해낸 거 아니에요? 지네는 뭐 침략이지만 우리는 침략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막강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을 막아낸 거거든. 인해 전술로 무기도 제대로 없었대 중국이 그 당시에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피로 지킨 땅이 북한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먹어 들어가면 지금 중국이 부자 나라잖아. 거지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이 화를 엄청나게 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쩔쩔매고 주한미군도 쩔쩔매고 절대 뭐 38선 이북으로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 중국이 화낸다. 그거. 이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가난해서 완전히 전멸 상태인데 아무도 쳐들어가서 해방시켜주는 해방군이 없다는 거야. 해방군을 지금 미군이 차단시키고 있거든요. 주한미군이 한국군이 북진하는 걸 차단시키고 있거든. 왜? 보나마나 이게 중국이 내려온다는 거야. 그럼 국제전이 돼가지고 또 미군도 또 싸워야 되니까 한국군만 중국군이랑 싸우냐? 아니죠. 미군도 투입이 돼야 되니까 미국이 야야야 안 된다. 그 중국군이랑 싸우면 우리 미군이 또 엄청나게 죽는다. 응? 그러니까 얘네는 북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군을 북진하는 걸 미국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솔직히 미군이 없으면 병신이거든. 우리나라는.
지도를 보라고. 지도를 보면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여기만 민주주의 국가고 전부 여기 공산당이잖아. 지금 그 한반도 지도를 보라고. 크게 북중러가 전부 다 빨간색인데 여기 38선 이남만 조그맣게 파란색 아니야. 일본 파란색이고. 어? 근데 일본이 막 적극적으로 우리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겠냐? 안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혼자서는 못 막아, 북중러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군이 없으면 바로 멸망이야. 근데 미군은 뭐라고? 38선 위로 올라가면 중국군이 내려와서 또 지랄을 하고 싸우니까 미군이 다 죽으니까, 어? 미군은 야야, 그 미군이 죽는다 안 된다고 올라가지 마라. 거기 그냥 굶어 죽든 뭘 하든 내버려둬.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완전히 굶어 죽어 있대. 근데 명상에서 그걸 잘 보고 자세하게 보고, 야 이거 꼬라지가 지금 탈북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북한이. 왜냐면 이게 시스템이 북중러랑 한미일의 그 이해관계가 절대 남한이 북진을 해서 북한을 먹을 수가 없어. 지금 먹으려면 금방 먹어. 오히려 좋아하고 해방됐다고 좋아하고 압제해서 해방됐다고 좋아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 중국이 화를 내면서 확 압록강을 넘어온단 말이야. 압록강도 넘지 않아. 요즘은 전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해에서 바로 전투기들이 몰려온다고. 어? 중국이 또 해군이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6.25 때는. 근데 지금은 해군이 엄청나. 미국하고 싸워도 뭐 엄청날 정도 해군력이 엄청나. 서해 바다로 해군이 쳐들어오거든. 중국 항공모함이. 그러면 우리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라고. 한국군이나 한국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라고. 지금 그 북한의 거지들을 해방시켜줘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없어. 그 거지들만 좋아지는 거야. 이제 삶의 질이. 응? 북한의 그 거지들 완전 다들 거지야. 굶고 있어. 영양실조야. 얘들만 이제 삶을 삶답게 좀 행복하게, 인간의 존엄성, 뭐, 삶의 가치, 뭐 이런 게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진짜 해방이 되는가 말 그대로 남한 군대가 해방군이야. 해방군인데 문제는 남한 정부나 남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점령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 너무 거지라서. 그런데 중국군은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 막대한 군대가. 지금 최첨단 현대화되어 있거든. 중국 군대가. 중국군이 얼마나 센지 알죠? 그 중국군이 몰려오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쩔쩔쩔쩔 매잖아. 그러니까 북한을 해방시키는 이익과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얻는 손실, 이거 계산하면 손익계산이 전혀 안 나오지. 그리고 미국도 절대 막고 앉아있고, 미국이 그 주한미군이 막고 있단 말이야. 왜? 중국군이랑 네가 싸워서 어떡하려고. 결국 미군의 희생 없이는 한국군만으로는 중국군을 절대 못 싸우거든? 곧바로 그냥 항복이지? 핵무장도 엄청나게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지금 구조적으로 굶어 죽게 돼 있더라고. 아사 상태로 들어가서 점점 미래를 엄령물이 쭉 봤거든요. 영상에서 별거 다 본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빨리 그 고위층이 뭐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고위층부터 빨리 탈북을 시켜놔야 지금 된다고. 야금야금 정책적으로 북한에서 내보내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북한 땅은 안 먹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 땅을 먹으면 중국군이 지랄한다고. 그래서 북한 땅은 안 먹고 38선은 그대로 지키고 대신 북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빨리 와야 돼. 아니면 거기가 계속 아사 상태로 매우 잔인한 상태가 되더라고. 내 영상에 보니까 중국이 거기를 그냥 도와주려면 그 10매덕의 그 부자 나라가 도와주려면 쌀 포대도 매년마다 필요량보다 뭐 몇 배씩 줄 수도 있어요. 중국의 지금 경제력이. 북한 먹여 살리는 게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일부러 굶기고 있어. 일부러. 그래서 뭐만 쌀이나 뭐나 좀 주면 지금 북한은 너무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 창고가 비었기 때문에 어디부터 채운다고? 평양의 창고부터 채운단 말이야. 군량미 창고니 뭐니 해가지고 평양부터 가득 채운 다음에 평양 시민들한테 많이 배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되면 이제 지방에 뿌리는 정도인데 문제는 평양을 가득 채울 만큼 이게 되려면 군량미도 뭐 몇 년치 채우고 하려면
이게 보통 지원으로는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북한의 그 지방의 시골들까지 지원이 손이 미치게 하려면 엄청나게 쏟아부어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응? 러시아는 뭐 지금 전쟁하느라고 돈 다 써가지고 거지됐다고 하지만 중국이 그걸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북한을 아사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서 남한은 절대 못 올라오게, 미군과 같이 올라오니까, 주한미군과 같이 올라오니까 남한은 절대 38선 이후로 못 올라오게끔 차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고립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왕따 상태가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다 죽어서 원형분이 미래를 쭉 봤는데 지금 2,500만에서 100만까지 2,400만이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시간이 계속 갈수록 갑자기 죽는 건 아니고, 갑자기 종말론은 아니야. 원형분이 종말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그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쭉 보니까, 먼 미래까지 보니까 북한이 100만까지 줄어들어서 완전히 그렇게 소멸 직전까지 가는데도 절대 못 쳐들어오게, 남쪽에서는. 그건 누가? 중국이 차단시키고, 그럼 중국이 도와주면 되는데 중국이 절대 이 북한을 안 도와줘. 왜? 중국이 그렇게 도와주려면 북한한테 그러겠지. 너 주권을 내놓고 조선족 자치수에 편입되라. 그러면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북한 왕이 그거를 승낙하겠어? 매국노가 되겠냐고.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게 엉뚱하게 해가지고 계속 고립 상태로 양쪽에 그 한미일 세력과 북중러 세력이 북중러 아니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지. 러시아도 지금 아니고. 중국과 한미일의 대립 속에서 북한이 계속 아사 상태로 굶어 죽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사실상 남북한에서는 지금 원영벌이 보기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북한 엘리트든 그 지방의 시골에 못 사는 사람들이든 국가 정책적으로 비공식 정책이겠지. 남북한의 국가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을 남한 쪽으로 탈북시키는 것밖에 달리 대안이 없어. 38선을 군대가 넘으면 절대 안 돼. 어? 그래서 북한 주민이 38선을 넘어서 내려와야 돼. 알겠어요? 그 루트를 만들어주라고 남북한이 합의를 해가지고 지하 땅굴로 38선 지하 땅굴로 해가지고 응? 내려오게, 아니면 해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해가지고 보도도 하지 않고 응? 합의를 해가지고 비밀리에 합의를 해가지고 1년에 몇 명씩 응? 뭐 북한군 스파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년불은 미래를 쭉 봤단 말이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내려오는 방법 말고는 앞으로 무슨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해방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함과 뭐 비참함에서 풀려나고 하는 게 북한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스템이 혁신돼서 갑자기 경제 부흥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계속 망하는 거야. 근데 북한 엘리트층이나 거지층이 응? 지방의 거지층이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양에서 내쫓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발적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이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남북 간에 교류를 해서 38선 밑으로 땅굴을 남북 간에 합의된 땅굴을 파놓던가, 아니면 동해나 서해상으로 어떻게 뭐 내려오는 루트를 서로 용인하는 어떤 시간대나 뭐 그 장소, 그 루트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그 탈북자들을 매년 얼마씩 해서 쿼터량을 정해서 받으라고. 그거 말고는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해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근데 그 문제는 김정은이가 그거를 오케이를 하고 조약을 사인하겠냐고. 그죠? 그게 문제지 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해가지고 되게 이미 비참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제 인구수가 이제 팍 줄어드는 그런 거를 번역물이 봐가지고, 남한이 저출산이다 이런 거는 지금 그건 아니야. 남한은 앞으로 다출산으로 바뀐대. 성공한대. 저출산의 해법을 찾는데. 이런 얘기. 잡다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죠. 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저출산 얘기도 해줄게. 저출산 얘기도 블로그에서 이것저것 말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출산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천만 대도시가, 서울은 약간 오히려 인구가 약간 준대. 그래서 천만 대도시가 5개가 생기는 걸 봤어.
남한에. 근데 특이한 건 또 부산은 아니더라고. 부산은 좀 개발이 안 되는지 몰라도 대구 쪽인가? 조금 경상도에서 부산 아예 밑바닥 쪽, 밑쪽은 아니고 약간 올라가서 이게 대구 쪽인가? 모르겠어. 거기에 거대한 천만 도시가 생기고 전라도 쪽에도 천만 도시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천만 도시가 5개면 5천만 하냐? 그것만 해도. 시골엔 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 경기도 뭐 각종 경상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뭐 강원도 이렇게 쭉 이런데도 또 인구가 사니까 5천만은 훨씬 넘고 대도시가 5개만 5천만이고 그래도 뭐 그렇게 많진 않겠지. 시골에 인구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냐 모르겠다 나도. 경기도는 인구가 많죠. 응? 2천만 되나? 1천만 되나? 2천만 되나? 경기도가 크지. 그리고 또 시골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6천만 7천만 되려나? 근데 좀 먼 미래였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나 보지 앞으로. 다 저출산만 겨우 좀 해소하는 정도겠지. 이 저출산 해소법은 어떻게 원년물이 보고 있냐면 명상에서 이것저것 봤는데 어, 저출산이 된 원인을 전문가들도 몰라요. 원년물은 지금 신이라 그러지, 절대 신이라 그러지, 진짜 신이라고. 좀 허접한 병신 같은 소리도 많이 하고 건강도 나쁘고 뭐 장가도 못 가고 뭐 헤매고 앉아 있는데 출가도 안 했고. 그런데 어찌됐든 거기서 쭉 받은 내가 봐준 것만 얘기해 줄게. 전체적인 걸. 큰 그림을 말하는 거야. 숲을 말하는 거야. 나무가 아니고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는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무를 보는 뭐 양평 고속도로네 뭐 각종 뭐 잼버리네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대장동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이거 숲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무를 보는 이야기죠. 미시적인 이야기고 거시적인 이야기가 이제 숲을 보는 이야기인데 도인들은 숲을 보는 것도 보고 미시적인 것도 보는데 저출산의 원인을 원형불도 몰라요. 영상에서 봐도 모르겠더라고. 왜 저출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알겠어요. 전문가들은 모르죠. 저출산의 원인은 몰라요. 그게 큰 문제야. 왜 저출산이 됐는지 원인을 알면 그걸 조지면 되잖아. 해결하면 되잖아. 근데 원인을 지금 몰라. 알겠어요? 그럼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해소를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상에서 보고 내가 평가하고 생각하고 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면 저출산의 원인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쉽게 말하면 10가지 원인이 있다. 전문가들이 응? 해외 사례나 이런 걸 쭉 살펴보니까 10가지 정도 원인을 만약에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 10가지 중에서 주된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내 말은. 전혀 모른다는 건 전혀 원인이 왜 원인인지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주된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대략 전문가들이 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뭐 연구를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했다고 보자고. 학자들마다 다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그럼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주된 원인인데 가장 큰 원인인데 어떤 게 큰 원인인지는 정치인들도 학자들도 모르고 신도 몰라. 알겠어요? 어떤 놈이 진짜 사탄마귀 대마왕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나머지들은 작은 악마들이고 대마왕이 있단 말이야. 메인 원인이 있다고 주된 원인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원형불은 뭐라고? 대책이 뭐라고? 그럼 그 10가지를 다 해결해라. 다 처방을 해라. 다 문제를 소멸시켜라. 그래서 10가지 대책을 전부 동시에 하란 말이야. 그럼 사회가 좀 급변하게 되거든요. 급변하는 데 대한 부작용은 신에게 빌고 좀 부작용 좀 적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빌고 지금은 그냥 그 10가지 대책, 10가지 원인들을 다 제거하라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거하라는 건 뭐냐면 법률 개정하라고. 법률을 다 개정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일부 일처제가 문제다. 그럼 일부 다처제로 바꿔야지. 알겠어요? 민법을 다 개정하라고. 응?
일부 일처제를 바꿔서 그 재벌회장들은 100명, 1000명의 마누라를 둘 수 있게 하란 말이야. 응? 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된대잖아. 그럼 문제를 제거하라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 윤리의식에 반한다, 기존의 통념에 반한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전문가들이 이게 뭐 일부 일처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왜 재벌이 한 명밖에 자식을 낳지 않고, 대기업 정규직이 왜 한 명밖에 자식을 안 낳냐? 여럿을 낳아야 된다. 여럿을 낳아야 되는데, 마누라가 거부한다. 그러면 마누라를 둘, 셋을 두면 되잖아. 일부 다처제로. 응? 왜냐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까지 일부 다처제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일부 일처제가 된 거거든? 근데 일부 일처제를 지금 몇십 년 동안 100년도 안 됐지. 대한민국 건국한 지 45년, 48년에 건국해서 지금 몇 년이야? 50년 아니 50년 아니고 60년? 70년? 70년 지났나? 80년 지났나? 모르겠다. 건국 몇 주년이야 지금?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100년은 안 되죠. 45년에서 100년이면 2045년이 돼야 되잖아. 48년, 2048년이 돼야 되잖아. 아니, 2048년 안 됐으니까 100년은 안 됐지. 그래서 일부 일처제로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지금 100년도 안 돼서 저출산으로 쩔쩔 매고 있잖아. 조선시대까지는 일부 다처제였다고. 근데 일부 일처제를 지금 시행하고 100년도 안 돼서 지금 저출산으로 쩔쩔 매고 있잖아. 그럼 일부 일처제가 문제의 원인인 거야. 근데 한 가지 원인은 아니야.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야. 그럼 일부 일처제를 제거하라고. 어떻게? 민법을 개정해야 돼.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일부 일처제를 일부 다처제로 바꾸려면 뭐를 개정해야 되는가? 그 로펌이나 이런 데 저기 법률 보고서 하나 쓰라 그러면 대형 로펌에서 잘 써줄 거야. 여기 조항이 문제가 일부 일처제 조항이고 이거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고치면 된다 하고 다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당장 없애버려 말이야. 오늘 당장 민주당이랑 같이 국힘이. 응? 그러면 사회가 이상하게 바뀔 텐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저출산만 지금 제거하는 게 목적이거든. 부작용은 당연히 생길 거야. 부작용 걱정하면 지금 구더기 걱정하면 장을 못 담궈. 어? 그래서 다시 조선시대 일부 다처제로 가란 말이야. 일부 다처제는 뭐라고? 거지들은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없지. 마누라가 어떻게 여럿일 수 있냐, 거지가. 부자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야. 응? 일부 다처제를 하면 첫 번째 마누라랑 두 번째 마누라랑 죽어라 싸워요. 어? 막 죽이기도 하고. 아니,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별 세세한 것까지 그거 다 살필 필요가 없다고 지금은. 일부 다처제를 바꾸라고. 되게 많이 바꿔야 될 거야. 일부 다처제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아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프랑스가 저출산으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다출산이 됐거든요. 근데 뭐가 주요한 거였는지는 역시 걔들도 안다 모른다? 몰라. 저출산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저출산이 해소되는지도 그것도 잘 몰라. 근데 걔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다 때려 부수는 쪽으로 갔지만 특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혼외 출산, 미혼모를 적극적으로 이제 대우를 했단 말이야. 미혼모라는 게 뭐냐고. 창녀들이 애 낳잖아. 창녀들이 몸 팔다가 애 낳잖아. 그럼 그 어느 고객님 자식인지 아냐?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 창녀들이 낳는 게 이 혼외자고 처녀들이 가난한 처녀들이 부잣집 회장님이나 뭐 회장님까지는 안 돼. 회장님 아들, 뭐 회장님 손자 뭐 이런 애들이랑 어울려서 술집에서 뭐 저기 뭐 나이트 클럽에서 좀 놀다가 마약 처먹고 술 처먹고 뭐 하고 하다가 섹스 좀 하다가 어떻게 애가 생기면 가난한 미녀들이 애를 낳죠. 응? 이게 다 혼외자잖아. 혼외자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궁뎅이 가벼운 년들이 낳는 거거든. 응? 여자들이 문제고 남자들도 문제지만 어쨌든 낳는 건 여자니까. 그래서 혼외자들을 다 낙태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왜 혼외자로 태어나면 애만 평생 개고생이 아니라 엄마도 비난을 엄청 받으니까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낙태를 시키잖아. 낙태를 하는 거 아니야. 정식 낙태를 못하면 불법 낙태라도 해가지고 그거를 프랑스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낳아라. 그리고 당당하게 낳아라. 나라에서 당당하게 보호해주고 그 지위를 인정해주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에서 낳은 그 아이들과 똑같이 대우해주겠다 해가지고
너를 그 미혼모를 비난하게도 만들지 않겠다. 미혼모들이 신난 거지, 창녀들이. 어?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지금 미혼모가 엄청 많대. 뭐 70%라 그러던데. 내가 어디서 잘못 봤나? 70%라 그러던데. 한 해 신생아에 30%만 정상적인 부부에서 나오는 애고, 어? 70%가 미혼모래. 미혼모에서 나오는 애래. 아, 그렇게 많아요? 몰라, 나도 정확하게 본 건지 뉴스에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시던가. 그래서 미혼모 제도도 양성화 시키는 것도 그게 나쁜 년들인데, 푸명이 저 나쁜 년들인데, 걔들을 양성화 시키는 걸로 그런 제도도 프랑스가 도입했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저출산을 해소하는 주된 원인이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도입하라고 적극적으로. 응? 근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되게 좀 음란해지고 좀 망해버리는데, 어찌됐든 부작용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고 저출산을 걱정할 때다 해가지고 그런 거 도입하고 뭐 하고, 이게 원인들이 10개가 아니고 뭐 20개일 수도 있고 30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3개, 4개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저출산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깨부수라고. 법령을 다 바꿔가지고. 그러면 저출산이 해소가 되냐 안 되냐? 글쎄. 어쨌든 뭐가 좀 바뀌겠죠, 많이? 그런 식으로 저출산을 해소하는 거야. 딱 한 가지 원인을 찾아내라고 하면 원년불도 못 찾아내겠더라고, 명상에서 봐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으면 다양한 원인을 동시에 다 깨부수라고. 그러면은 어떤 게 주된 원인이었는지 알 필요도 없죠? 해소가 될 거라고, 저출산이. 저출산이 해소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민을 받는 거, 지금 유럽이 가난하다 그러고, 뭐 아프리카 흑인들도 엄청 가난하고, 뭐 죄다 이민을 받아오면 되잖아. 이재용이 보고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재벌회장이나 뭐 아니면 저기 외교부의 대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쿼터량을 줘가지고, 야, 올해 그 나라에서 뭐 10만 명씩 데려와. 그러면 나라가 한 200개 되니까 10만 명이면 얼마냐? 엄청나지? 어? 아닌가? 몇 나라 안 되나? 인구가 많은 나라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데려와, 대량으로. 사오라고. 노예를 사와서 수입하듯이, 노예 수입하듯이 걔들을 다 수입하라고, 사오라고. 응? 한우만 고집하지 말고 미국 소도 먹으란 말이야. 광우병 소도. 응? 그래서 한국산 애만 자꾸 따지니까 지금 저출산이잖아. 그럼 한국산 애만이 아니고 외국산 애를 수입하란 말이야, 적극적으로. 근데 그러면 나라가 개판이 되지. 왜요? 걔들 언어가 다 쓰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네 민족끼리만 모여가지고, 지네 고향 출신들만 모여가지고 조폭을 또 만들거든요. 왜냐면 얘들이 가난하니까. 다들 가난하니까 뭉쳐야지 우리가 좀 먹고 산다 해가지고 또 조폭을 만들어서, 또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다들 저임금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이 한국 사회에서 안 되거든. 그럼 돈을 일상적인 노동으로는 못 버니까 뭘 해야 돼? 조폭이 돼가지고 마피아가 돼가지고 마약을 팔고 뭐 이래야지 좀 돈을 벌죠. 저 단체가. 그럼 그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다들 좀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조폭 마피아 뭐 이런 게 많이 생기겠죠. 외국에서 이민을 많이 받아오면. 뭐 그런 얘기 뭐 저런 얘기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부작용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당장 대량으로 못 사는 애들 다 떼거지로 사다가 한국에다 데리고 오라는 거지. 그런 것도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제인간, 황우석 박사를 데려다가 복제인간을 만들어. 그건 좀 너무 엉뚱한 소리고. 어찌됐든 이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도 있고 그 해소법도 있는데, 그 동시에 다 해야 된다고, 조치를. 한두 개 해서는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10개, 20개 원인이 나왔을 때 그 10개, 20개를 동시에 다 해결하는 법제 개혁을 하는 거지. 큰 개혁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동시에 공략하다 보면 어떤 놈이 주력 부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력 부대가 선명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나라의 안정을 찾아오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뭐 이런 나라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출산에서 다출산이나 인구 증가로 간다면 부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범죄가 많아지고 인권의 수준이 많이 낮아져요. 지금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높은 상태에서 저출산이 된 거고, 다출산이나 인구 외국에서 데려온다, 해가지고 인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늘리는 거나 하면 얘들이 부자들이 오냐? 거지들이 오잖아. 거지들이 10만, 20만, 100만 이렇게 막 수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 나라가. 거지들이 다들, 칼 들고 막 강남 아파트 이런 데서 가가지고 막 돈 빼앗고 뭐 이런 게 많아질 거냐? 그래서 다시 또 형벌도 사형제가 부활하면서 형벌도 강력해지고, 응? 왜 잔인하게 또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져요. 전반적으로 내려간다고. 그 새끼들, 선우보살님이 유럽에 여행을 갔더니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엄청 거지처럼 많더래. 그렇게 된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면 이제 저출산 해소가 됐지만, 나라 꼬라지가 이게 거지 꼬라지가 돼가지고 지하철에도 거지 차림에 너덜너덜한 거지 차림에 하루 종일 지하철에만 타고 앉아 있는 양반이 많고 내쫓으면 또 타고 표도 없고 내리질 않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겠지. 오늘 수다 너무 떠들었다. 아니 내가 지금 최근 이거 시작하기 전에 답답증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지압도 해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뭐 담배도 피워보고 뭐 우리 저기 블랙보리 보살님 7번 보살님 혹등고래에서 보살살리면서 블랙보리 보살님이 됐는데 블랙보리 또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하고 요번에 2박스를 보냈어. 저번에 1박스를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진로 하이트 진로 블랙보리 해가지고 그거 잘 먹고 있고 어쨌든 혼자 주절주절 하는 게 지금 딴 게 아니고 방금 전까지 지금 답답증이 다시 나가지고 심각한 건 아니고 낌새가 나타날 때 빨리 그 마사지를 하던 발 지압을 하니까 또 시원하고 뭐 샤워도 하고 뭐 지금도 팬티 차림에 돌아다니고 있고 선풍기도 켜놓고 에어컨도 켜놓고 뭐 난리 법석이야. 근데 그러다가 설법을 하니까 지금 막 편해졌어. 다 나와버렸어. 이게 내가 설법을 안 하면 왜 설법을 안 합니까? 해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한 게 아닌가. 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쨌든 혼자서 지금 엄청 떠들었는데 답답증이 다 사라져서 난 지금 기분이 좋다. 혼자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법도 오늘 뭐 일상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도와도 상관도 없는 뭐 이상한 얘기 했잖아. 그렇다. 여기까지.